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세요. 여기 보면 부적지 식물 선정이다. 기후, 토양, 지형, 지세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나무의 특성을 잘 모르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좁은 공간에 메타세카이아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자이언트 트리야. 이게 캘리포니아 그 사우스 캘리포니아 주에도 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도 가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요 274m 키가. 이게 둘레가 얼마나 크냐면 3차선 도로보다 더 넓어. 이게 자동차 2대가 가운데 구멍을 뚫고 왔다 갔다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게 크는 나무 종류들이야. 세카이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메타세카이아가 그런 나무를 이런 좁은 공간에다가 막 동그라미로 3개, 4개, 5개를 그리나. 그러면 이게 시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놈을 딱 받아서 보면 이런 큰 나무들을 그냥 막 딱딱딱딱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 엘로페시를 무시한 배식이라 하는 말은 사람도 시집 장가 갈 때 뭐를 봐요?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잖아요. 식물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 밑에는 아무 나무라도 잘 안 살잖아요. 그게 궁합이 안 맞아서 그렇다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타감작용이라고 그래. 이 식물은요. 자, 저 장수군에 가면 편백 있잖아요. 편백. 거기에 암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근데 사실은 그 편백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좋은 물질을 분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톤치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한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물질을 분비를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일반 다른 식물은 거기에 해를 받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타감작용이라 그러는데 식물들이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식물들은 같이 심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적절한 혼식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꽃사과 그 다음에 모가나무 이런 거를 보면 특히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여름만 되면 잎사귀가 빨개 가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냥 그게 이제 적성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향나무에 있을 때는 그 병균을 녹병이라 그러고 이 장미가에 왔을 때는 적성병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주로 겨울철에 향나무류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노간주 나무 거기에 요것들이 딱 월동을 해요. 그거를 이제 동포자라 그러거든. 근데 이게 이제 5월달 딱 초순되면 포자가 이제 피어나와요. 비를 맞고 나면 요게 빨갛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우무가사리처럼 이렇게 불어나와요. 그러다가 햇빛이 짱 비치면 말라서 그 다음에 가루가 되어서 튀어나가요. 그게 이제 하포자예요. 여름포자야.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장미가 중에서도 다른 이런 벚나무 이런 건 아무 관계 없어요. 딱 장미, 그 다음에 꽃사과, 야각나무, 아급배나무, 그 다음에 사과나무, 배나무, 산사나무, 명자나무 이런 데만 다 가면 처음에는 노릇노릇 하다가 나중에 빨갛 해가지고 이게 커지면서 이파리가 전체 뻘거가지고 뒤에 이 자란 게 이게 뿔이 생기면서 이게 떨어져요. 과일에도 붙어서 과일도 못 쓰게 돼요. 이거를 아파트에 가보면 향나무하고 꽃사과하고 갖다 붙여놔서 이거를 모르니까 이런 설계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 사과원이 있고 배나무가 있는 지역은 2km 이내는 향나무를 심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먼저 향나무를 심어 놓은데 와서 사과밭을 만들고 한 그거는 문제가 없지만은 자기가 먼저 사과원을 하고 있고 배나무원을 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집을 짓는 사람이 가이적과 행나무를 심고 향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이거 포자가 날아와가지고 사과 농사 망쳤다. 그럼 보상해 줘야 돼요.